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단 화두를 던졌고요.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정치인들, 미래학자들, 과학, 공상, 소설 작가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선지자들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 그리고 미래 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이 과거에 존재왔나? 미래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굳이 꼭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명 미래 연구 기구들이 전망하는 미래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인가? 일단 들어는 보자 하고 조금 그 슬라이드 준비는 글자 작아서 좀 불편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래 경영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일단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이미 잠깐 이야기했듯이 미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그 미래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미래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 범위, 그리고 정확하게 미래 프로젝트를 포사이트 프로젝트로 포사이트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그 포사이트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의 미래를 알고 싶다 하면 20년 후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일단 저 땅에서 다니는 자동차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뭐 이렇게 범위를 정한 다음에 스캐닝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문화를 일으켰던 주된 동인들이 무엇이었던가, 어떤 기술이, 어떤 엔진 기술이, 어떤 원료가, 어떤 전자 기술이 이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켜 왔던 것인가, 또 소비자는 어떤 자동차를 원해 왔던 것인가, 이 변화를 일으켰던 각종 다양한 이 추이들, 트렌드를 쭉 우리가 과거를 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어떤 자동차의 미래상이 펼쳐질까? 뭐 다양하게 가능하거든요. 어떤 특정 미래상만 이런 미래가 올 거야 우리가 단정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미래들을 우리가 전망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미래, 인간들이 원하고 또 그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뭐 자동차 기업이라면요. 그런 특정한 미래상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 미래를 현재의 미래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그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을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미래 경영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래서 포사이트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포사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미래 연구의 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미래란 무엇인가, 미래 학자들이 누가 존재했나, 미래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모든 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자. 그렇다면 미래를 우리가 경영할 수 있다. 미래를 나름대로 예측해보고 좋은 미래를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미래 경영의 기본 개념이란 말이죠. 조금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과거로부터 현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고 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그 트렌드가 무엇이었던 것인가,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흘러왔나, 어떤 과거의 이슈들이 존재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분석하고요. 그런 다음에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정확한 예측은 불가하지만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래들, 대안 미래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미래를 하나의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로 설정을 해놓고서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에 들어가고 실제 그렇게 그 설계를 집행시켜서 그 청사진을 실행으로 옮김으로써 미래가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체 미래 경영의 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연구한다 한다면 이 정도만 뭐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 정도가 미래 연구가 될 수 있겠지만 미래 경영 그러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쓴 책에서의
미래 경영의 관점은 이렇게 전체로 폭이 넓습니다.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혁신을 하고, 그죠? 또 미래를 계속 창조해 나가는 그 과정을 관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앞으로라도 하는 것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거든요. 탐색 기법,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설계하는 기법,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해요. 수십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것들 과연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내가 지금 의문이고, 과연 그 미래에 대한 그 기본적인 통찰력을 여러분이 갖게 만드는데 언제쯤 내가 끝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지난 다음에 다음 주는 오히려 굉장히 간략하게 미래 경영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내기 전에,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뭐 기업의 미래, 사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는 뭐 그렇게 그렇다 치고 우리 개개인의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개인의 미래도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스스로 연구해보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청사진을 만들어 보라고 지금 한번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기말 시험에도 포함시켜서 미리 학기말 시험을 하나 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형적인 이 미래 방법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개인의 미래 탐구를 위해서는 이 정형적인 이 프레임워크 포사이트를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의 미래를 탐색하고 또 창조해 나가는 몇 가지 방법론들이 추천되긴 하는데, 내 나름대로 만들어진 또 비교적 알려진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서 여러분 개개인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라.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미리 학기말 시험의 과제 겸 시험 문제 겸 또 하나의 연습 과제 겸 해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단순하게 미래의 정의, 미래 학이란 무엇인가, 뭐 어떤 미래 학자들이 과거에 존재했던 것인가 해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주가 한 주가 끝나면서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좀 개척해보는 한번 준비 작업으로 직접 몰입할 수 있도록 좀 해보고 싶습니다. 미래학이란 내가 그 책으로도 설명을 했지만 뭐 다양하게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미래학의 책에는 사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몇 가지 초점만, 역사, 개념, 사고 이것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미래학자 되려면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별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미래 사회학에 관련된 거시 역사, 사회 변동론, 문화 인류학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접해보면 좋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 추이, 어떤 지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지도로 그린다면요. 과거의 지도, 미래의 지도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고, 뭐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미래학의 윤리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그 빨간 쪽에 신경을 지금 써서 한번 준비를 해볼까 싶었었는데, 이 중에서도 혹시 다음 주에 간단하게 미래학의 기본 이론들, 변화가 무엇인가, 결국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 미래학이라고 그랬거든요. 변화를 알아야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화를 이해하는 방법,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나, 이 사회 변동론, 이 소셜 체인지 이론, 이런 것들 잠깐 이야기를 좀 해봐도 좋겠다 생각을 지금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 주니까 잠깐 미루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예측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소개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잠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이 개인의 미래를 한번 신경을 써보자 이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잠깐 알려주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토대로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as is에서 to be로 나간다. 그죠? 현재를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고 혁신을 추구하고 뭔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내가 된다, 새로운 기업이 된다 하는 개념은 뭐 전략기획 수립이라든가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이제 흔히 있는 일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SES 투비가 나갈 때 이용되는 BPR의 핵심 개념이 원래는 기업의 그 활동에 있어서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측면에서 혁신을
혁신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프로세스를 놓고 현재를 타진한 다음에 나아갈 목표를 설정하고 따라서 as is to be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핵심 프로세스 몇 개를 선정해서 현재를 냉엄하게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액션 계획을 세우자. 그것이 BPR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LPR로 우리가 바꿔서 설명을 한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니라 라이프 프로세스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라이프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혁신시킬 수 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나의 개인의 미래를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에 있어서의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복의 척도 관점에서 SES를 진단하고 투비를 설정하고 행복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세우면 내가 미래를 창조하는 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방법론을 하나를 설명을 하고 진행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책에서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보면요, 이 방법론이 그래요. 이 개인에 대한 개인의 미래 창조 방법입니다. 첫째, 꿈을 꿔라. 그리고 비전을 설정하라. 내가 꿈을 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비전이 있어야지만 그 꿈을 머릿속에 담고 정확한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뭘 원하지? 내 꿈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어떤 삶을 앞으로 추구해 나가고 싶지? 내가 진정 바라는 미래상은 과연 무엇이지? 난 어떤 모습이고 싶지? 10년, 20년, 30년 후에 말이죠. 그래서 곰곰이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요. 꿈을 꾸면서 여러분 미래상을 그려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삶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통해서 꿈을 꿔가지고 여러분 미래상을 한번 한 줄로 써보라는 거예요. 한 줄로 써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한번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써보라는 겁니다. 미래상을. 동시에 숙고해 볼 만한 또 하나가 여러분이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살고 있지? 내가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사명은 무엇이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나의 사명은 무엇이지? 나 홍길동에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지? 나는 왜 살아있는 거지? 하고 그 목표를 사명 선언문으로 쓰라는 거죠. 네, 이야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꿈이 무엇이고 나의 비전이 무엇이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또 이 안의 현실과 또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먼저 목표를 설정해 봐요. 나의 목표는 이거야 하고 분야별로 아까 비즈니스 프로세스처럼 라이프 프로세스별로 이 라이프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또 설명하겠습니다. 라이프 프로세스별로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는 바로 그러한데 나는 많이 부족해하고 현재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반성 겸해서 현재를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as is 설정한 다음에 as is에서 목표로 나가기 위한 플랜을 짠다면 장단기 계획을 작성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 계획표가 되는 겁니다. 라이프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가 그림으로 또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의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권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개인들에게.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생 이야기를 뭐 비디오나 글로 써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의 부모에게 또 여러분의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여러분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또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말로 팩트라는 거예요. 녹음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입으로 뱉거나 아니면 촬영을 한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짐이 되고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실현 계획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꼭 글로 써보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는데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제 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제 말로 설명한다면, 아까 그 그림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삶에 대한 진지한 사고를 해라, 숙고를 해라.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탄생과 죽음은 어떤 의미를 지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대해서 깊이 명상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꿈을 꾸고 비전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이 명상의 결과로 내가 살아가며 이루고자 하는 가시적인 미래상을 정한 다음에, 그럼 그 시계가, 여러분이 미래를 내다보는 기간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설정하고요. 설정하고 그 당시, 뭐 20년 후라면 20년 후엔 여러분 개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걸 한 문장으로, 비전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무엇인지를 반영된 그런 비전이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20년 후에 대기업의 브라질 지점장이 되겠어. 나는 나이 50에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되겠어. 뭐 그런 식으로 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이 작성 방법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선언문은 뭐냐면요. 나의 판단과 행동에 확신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런 선언문이 있다면요. 이를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명 선언문이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사명은 세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 통역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IT 전문가로서, AI 전문가로서 나의 사명은 모든 세계인들이 언어의 장벽이 없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인공지능 기반 번역, 통역 기술을 연구한 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야 하고 딱 이렇게 정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사명은 무언가를 위해서 나는 무슨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나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동사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과 사명 선언문이 있으면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분명해져요. 써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실과 세상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많은 시사상식과 독서와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통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 특정 목적별로, 목표별로 투비를 설정하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삶의 영역별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 삶의 영역을 인생 프로세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회계, 재무, 생산 이런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하지만 그걸 그걸 혁신시키면 그걸 BPR로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개인의 삶이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재무, 회계, 생산 이게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직장, 학업, 건강, 가족관계, 취미, 여가생활, 우정을 나누는 것, 자기 개발하는 것, 누가 사랑에 빠지는 것, 돈 버는 것, 이것들이 라이프 프로세스들이죠. 그래서 각 라이프 프로세스별로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진단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상하고, 그러면서 각 잘하고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을 영역별로 써보는 겁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씩. 그죠? 그런 다음에 목표가 정해졌고 이제 현재가 타진되었다면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혁신계획,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현재에서 SES에서 목표, 투비 지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실제 영역별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계획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라이프 프로세스 리엔진이 되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새롭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전체 과정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참 좋죠. 내가 나중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로드맵 같은 거 그리면 좋죠. 현재부터 그 시점까지 이런 로드맵으로 나갈 거야 하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전체 스토리를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 거야. 내 꿈은 이거야. 이렇게 나는 미래를 개척할 거야 하고 그것들을 나의 인생 이야기 이걸 수필식으로 작성한다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필 아니면 나의 인생 이야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것을 A4용지 한 장 정도로 충분히 하고요. 그걸 가까운 사람과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그 삶의 가치를 높이는 성공의 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를 했더니 그런 사람들과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별로 상관없이 지냈던 사람을 20년에 같이 통계를 이렇게 처리를 해봤더니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갖던 사람들이 너무도 크게 앞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건 여러분 지금 지난 학기들의 이제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이제 똑같은 과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나 인생 이야기를 수필로 쓸 수도 있고 기회에 따라서는 3분 내지 5분 내 동영상 셀카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청사진을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심지어는 남에게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각자 가까운 사람 공유하래요. 엄마, 난 이렇게 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 설계는 이거예요. 하고 엄마에게 들려주거나 남자친구에게 들려주거나 이렇게 딱 함으로써 그것이 가슴에 콱 박힐 때 그렇게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창조된다는 겁니다. 그 아까 비전은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쓰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명 선언문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사명은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세계 인류가 서로 화목하게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무너뜨려서 그 다음에 서로 그 장벽을 무너뜨려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나는 AI 연구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명선언문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사명선언문을 쓰는 방법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있나요? 내가 꺼내놨었는데 사명선언문이란 책 하나로 유명 인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로리 존슨가 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좀 여기 꽂혀 있는데 내가 빼려면 힘드니까 안 빼지 말게요. 그래서 이 사명선언문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나에게 물어보면요, 나의 사명은 IT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행복과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경제 성장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분야에 종사할 젊은 인재들을 대학교에서 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돕기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즐겁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삶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이게 사명선언문의 작성 방법입니다.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달리 이 라이프 프로세스는요, 이건 흔히 알려진 라이프 프로세스인데 이런 라이프 프로세스가 있겠네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을 쏟게 만드는 일들. 라이프 프로세스는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 화목하기 위해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봉사 활동을 하고요, 영적 성장과 자기 개발도 하고요, 사람들과 특별한 사랑을 나누고 특별한 인연을 또 만들고요, 사회생활과 친구 관계 아주 중요하고요, 취미생활과 여가 활동도 참 즐거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재정 상태 돈도 벌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쏟게 만들고 우리의 열정을 퍼붓게 만드는 기본적인 삶의 프로세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들 모두가 아니지만 이게 총 8개 분야가 있잖아요. 이 8개 분야 중에서
내가 여러분 한 뭐 4개 내지 5개, 많아봐야 5개, 뭐 4개 정도를 딱 특정 지어 가지고 이 특정 지역에서는 내가 그 부족한 게 많아. 그걸 내가 향상시키면 내가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나중에 내가 내 삶도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틀을 이야기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표를 이 표 한 장을 그리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행복한 미래를 위한 통길동의 인생 설계 2020년 뭐 6월 며칠 이렇게 쓰라 이거죠. 그다음에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30년 후가 될지 여러분의 특정 시점을 한번 정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비전 2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어. 브라질에서의 지점장이 돼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어. 선교사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어린 양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의 미래에 바라는 모습을 자유롭게 한 줄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미래상입니다. 그 특정 시점에 있어서 그게 20년 후가 됐건 30년 후가 됐건 그 다음에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 나의 사명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뭘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요 지금 아까 말했던 8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4개, 5개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누구에게 인연 맺기. 현재 나는 여자친구도 없어. 나는 인연이 없나 봐. 누구하고 헤어졌어. 그 다음에 누구랑 헤어지기 전에 갈등이 있었어. 난 정말 행복하게 여자친구랑 행복하고 그것이 결혼으로까지 갔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좋은 사람 어떻게 만나지? 그러기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지?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해.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이런 게 운동도 안 해. 이렇게 막 쓴 거예요. 근데 나는 몸무게를 어떻게 유지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건강하고 뭐 산을 올라도 저녁 숨이 안 가쁘고 뭐 이런 건강 체질이면 좋겠어. 근육이 좀 생기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헬스장을 좀 다녀야 돼. 날마다 뭐 조깅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씩 쓰라는 겁니다. 4개 내지 5개 분야만 설정해서 여러분이 반성을 하고 현재 에셋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창조 액션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액션 플랜이 바로 미래 창조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 그림은요, 내가 과거에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봤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면요. 어떤 한 학생은 이 화질이 좀 안 좋은데 내가 그에서 따왔더니 이런 걸 그렸더라고요. 내가 지금 20살인데 25살 때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지금 재학 중인데 뭘 해야겠다.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느 금융회사에 들어가지고 핀테크 사업부에 입사해가지고 뭘 하겠어. 응? 그때 사원증이 나오겠지. 그때 중국 지점으로 발령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중국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리고 55살이 되었을 때 그 중국 핀테크 사업부의 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거기서 임원으로 재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대학에서 동시에 강연했으면 좋겠어. 나이가 한 65살 때는 회사를 퇴직하고 중국에서 핀테크 벤처 창업을 하면 좋겠고 여러 금융회사 대학에서 강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것이 나의 미래 경영 계획이야. 하는 것이 이 학생의 나에게 제출했던 하나의 그 그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었어요. 사례가 여러분에게 창의성을 발휘하게 만들려면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좀 다르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가 취업 준비역이래요. 취업 준비역에서 여기가 무슨 역이죠? 귀천역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냥 이제 마치 지하철역 지하철 그 노선도 그린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목표 도착역인데 대학을 먼저 졸업하고 자기는 아모레 패시픽에 입사하거나 상해 법인으로 발령하거나 아니면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고 싶어. 그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2000몇 년도에 결혼한 다음에 이때쯤 첫 번째 출산을 하고 둘째를 출산하고 그래서 만약 대한항공에 입사하면 여객 운송 팀장이 되고 인천 여객 서비스 지점장이 되고 싶어. 만약 내가 아모레 패시픽에 근무한다면 영업 지원 팀장이 되고 영업부장이 돼가지고 나이가 이제 2045년쯤 됐을 때 남편과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뭐 이런 그림들,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무엇인지 따라서 인생 설계도를 바로 여기다 그리라는 겁니다. 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수필로 A4 용지 한 장에 여러분의 나의 인생,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목표를 태어났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해 줄 만한 내용으로 작성하라는 거거든요. 혹은 셀카 동영상 5분 이내로 만들거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과제로 지금 주어지고, 이것이 학기 말 시험에 거의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내가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란 무엇인가,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어떤 미래학 역사가 무엇이었던가, 뭐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했고 책들도 소개하고 막 그랬지만, 이제 그것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만한 상식이고요. 또 미래 경영 이야기는 또 다음에 간단히 이제 물론 할 텐데, 일단 오늘 끝난 시점에서 그래, 나의 미래를 설계해보고 내 미래를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야. 나의 미래 내가 만들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IT 이야기도 좀 안 했고요. 뭐 MIS와 이것이 관련이 있고 없지만 내 경영정보학 시간에 이걸 늘상 이걸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여러분도 이번 학기말 시험에서 이걸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학기말 시험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오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가득 담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글자가 작아서 읽기 힘들었겠지만 뭐 대충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화두를 던진 날이었다 오늘은, 이렇게 알고. 미래. 지금까지 여러분이 MIS 혹은 IT 그랬다면, 이제 지금 이 시점부터는 미래, 나의 미래, 국가의 미래, 뭐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 뭐 세계의 미래, 뭐 이렇게 뭐 미래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미래는 내가 창조할 수 있어. 나의 미래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 볼 수 있어.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미래를 외치는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또 30분씩 됐고, 지금 쭉 보니까 지금 거의 170분 정도 되는 그 분량이네요. 좀 따져 보니까 오늘 지금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다섯 번째 꼭지를 이렇게 마치고 이번 주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